자, 지금까지 순서 논리 회로에서 기억 소자 플립플롭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어서 다른 순서 논리 회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운터고요. 한국말로는 개수기입니다. 숫자를 세리는 겁니다. 우리는 카운터가 조금 더 친근한 이름이죠. 얘는 숫자를 어떻게 세리냐면요. 얘를 n진 카운터라고 하면은 여기 n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n개의 수를 세리는 겁니다. 근데 몇부터 세리냐면은 우리 컴퓨터는 항상 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n개 세리려면은 n-1개까지 세리겠죠. 그래서 n진 카운터를 하면은 n개의 숫자를 세리고 그 범위는 0부터 n-1까지 세린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를 들어서 4진 카운터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는 4개의 숫자를 세리는 거고, 그럼 0부터 몇 가지 세립니까? 3까지 세리죠. 그럼 얘는 세릴 때 우리 1, 2, 3 이렇게 10진수로 세리는 게 아니고 얘도 이제 디지털 소자니까 2진수로 세립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3은 2진수로 몇이죠? 1, 1이죠. 0은 0, 0이죠. 그러니까 00, 01, 10, 11 이렇게 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비트를 썼습니까? 요 0부터 3까지 세리기 위해서 몇 비트가 필요하냐면은 지금 2비트가 필요하죠. 이게 2비트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플립플롭이 1비트짜리 기억 소자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2비트가 필요하다. 이제 이 말은 플립플롭이 몇 개? 2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요 카운터는 주로 문제가 n진 카운터, 예를 들어 4진 카운터, 8진 카운터, 10진 카운터가 있을 때 플립플롭이 몇 개 필요하냐를 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하나 더 해봅시다. 만약 10진 카운터라고 칠게요. 그럼 얘는 몇 개 필요하냐? 우선 몇부터 세립니까? 0부터 세린다 했죠. 몇 개를 세립니까? 10개를 세리니까 몇 가지? 9까지 갑니다. 9는 그러면은 이진수로 몇이죠? 1, 2, 4, 8이니까 8 더하기 1 해서 1, 0, 0, 1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최대 몇 비트? 얘가 최대 4비트니까 플립플롭 몇 개? 플립플롭이 이제 4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는 지금 이렇게 동기식 카운터, 비동기식 카운터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그림을 봤을 때 뭐가 다른지 한번 보이나요? 뭐가 다른지 보이나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얘를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자, 얘가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동기식 같은 경우는 요 CP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플립플롭에도 들어가고 두 번째 플립플롭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동기식 봤더니 CP가 첫 번째 플립플롭만 들어가고 두 번째는 얘한테 이렇게 받아서 들어가네요.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클럭이 뭐냐고 배웠냐면은 클럭은 플립플롭의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타이밍을 주어주는 게 클럭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기식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플립플롭과 두 번째 플립플롭이 언제 상태가 변하냐면은 같이 변합니다. CP가 같이 들어가니까. 근데 비동기식 같은 경우는 얘 따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상태 변화하는 게 얘랑 얘랑은 다릅니다. 큰 차이가 그거여서요. 그래서 여기 말을 채워보면은 모든 플립플롭의 클럭 펄스를 동시에 공급을 해서 어떻게? 출력 상태가 어떻게 변한다? 동시에 변화한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비동기식 카운터 같은 경우는 앞단의 출력, 그러니까 앞단의 출력이 다음 단 플립플롭의 클럭 펄스로 인가되기 때문에 출력 상태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변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럭을 받아서 얘가 변하면은 그 다음에 이 출력이 바뀌니까 그 출력을 받아서 다음에 얘가 바뀝니다. 지금 플립플롭을 2개씩만 넣어놨는데
얘가 하나가 더 있으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 변하고 얘 변하고 얘 변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카운터에서 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얘 이름이 동기식 카운터인데 또 별칭이 있습니다. 얘 이름은 뭐냐면은 병렬계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동기식 카운터는 별칭이 리플계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동기식 카운터라고 하면은 동시에 변화한다 이렇게 딱딱 되는데 얘를 안 주고 병렬계수기다 라고만 줄 수도 있고요. 비동기식 카운터도 역시 비동기식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데 리플계수기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 동기식은 병렬, 비동기식은 리플이다. 그리고 동기식은 뭐가 얘는 이제 동시에 공급하기 때문에 동시에 변하고 비동기식은 앞단의 출력이 클럭 펄스로 더하기 때문에 출력 상태가 순차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두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레지스터입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기억 소자거든요. 기억 소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기억 소자는 플립플롭이었죠. 플립플롭은 용량이 얼마였습니까? 얼마나 기억을 하죠? 얘는 1비트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0이나 1 이렇게 하나를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저장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한 비트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용량이 큰 기억 소자 레지스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는 이진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데 적합한 이진 기억 소자들의 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립플롭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레지스터가 8비트만큼 저장하고 싶으면은 플립플롭 몇 개를 이어야 됩니까? 8개를 이어야 한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는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종류는 많습니다. 참고로 레지스터의 종류는 많은데 우리 디지털에서는 대표적으로 시프트 레지스터만 다룹니다. 그리고 시프트라고 하면은 민다는 이렇게 좀 푸시를 한다, 밀어버린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미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비트짜리 레지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8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11110000을 넣었으면은 이게 민다는 게 만약 왼쪽으로 밀면은 1비트 밀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한 칸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0이 되고 여기도 밀리겠죠? 그러고 나면은 빈 칸은 보통은 0으로 채워집니다. 뭐 1로 채울 수도 있는데 보통 0으로 채워집니다. 그럼 밀고 나면 어떻게 되냐? 111 00 00 0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1비트씩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시키는 레지스터를 시프트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지금 표에 보면은 시프트 레지스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연결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얘를 직렬 시프트 레지스터라 하고요. 그럼 직렬 나왔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얘는 이름이 병렬입니다. 병렬 시프트 레지스터고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렬은 얘가 일렬로 연결돼서 일렬로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근데 병렬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따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한 번에 그냥 요 자리를 다른 뭐 00011100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순서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 뭐가 달랐냐면은 기억 소자가 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억 소자는 1비트짜리 플립플롭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고요. 그래서 플립플롭은 SR, JK, D, T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SR의 이제 특징점은 금지라는 상태가 있다. 그리고 D의 특징점은 RS에 NOT 게이트를 붙이면 D가 된다. 그리고 JK 특징점 11일 때 반전이 된다. 요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말한 것들, 요것들 여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T의 특징점은 JK를 입력을 묶었다. 이러한 특징. 그리고 또한 얘도 1 하면은 보수, 반전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는 이제 엔진 카운터일 때 플립플롭 몇 개 필요하냐. 그래서 얘의 최대값을 3이면은 11, 9면은 뭐 1001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바꿔서 몇 비트가 필요한지, 그러면은 몇 개가 필요한지 이렇게
알아야 하고, 카운터는 이제 동기식 카운터는 병렬 계수기면서 동시에 변화하고요. 비동기식 카운터는 리플 계수기라 하면서 얘가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지스터는 네, 플립플롭의 집합이었으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시프트 레지스터가 있었다. 그 종류는 직렬과 병렬이 있는데 직렬 레지스터는 이제 1비터씩 이동시키는 레지스터였다. 이런 식으로 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어서 기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